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지난 주말에 갑자기 느닷없이 발표한 취득세 4% 인상, 4가구 주택 이상 취득세 4% 인상 규제 정책 후 폭풍, 그 후 폭풍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시장이 변할까?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자, 과연 이 정책을 누구를 겨냥했을까?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 신문에 나온 정책, 기본적인 정책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 거래 시 취득세가 1에서 3%에서 4%로 올라간다. 자, 그런 내용이죠. 특히 6억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 4%보다 낮은 1에서 3%를 적용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1에서 3%를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도입된 감면 특례 사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별하게 낮춰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은 1%,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다. 자, 그런 말이죠. 자, 6억 이하의 주택은 1억을 받았던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6억 이하의 주택을 사신 경우에 1%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이 특례라는 것이죠. 자,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인데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간단한 겁니다. 취득세 4%를 6억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1%에서 4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 인상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게 됐는데 사전에 어떤 언론에서 맛배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어떤 언론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말에 내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왜 갑자기 내놨겠냐. 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 대책을 내놓으면 뭔가 시장의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 자, 그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왜 이런 대책이 나왔냐?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유동성 머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유동성 머니가 많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 집을 사고 팔고 투기성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그것을 파악한 거죠. 자, 파악을 해서 취득세를 크게 4%로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4%로 물렸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대전 시장이 폭동을 시작하면서 대대광이 폭동을 하면서 그 불이 천안에도 붙고 청주의 분양권 시장에도 다소 붙고 그다음에 울산, 부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종까지 그런 열기가 경기 수도권 또 수원에 또 그 영통지구에 갭 투자하러 들어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최근에 수원이 그래서 폭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그런 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그리고 그 열기를 뜨겁게 하시는 분들은 바로 갭 투자라고 다주택자 그리고 갭 투자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열기를 식히겠다. 그러면서 4% 다주택자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4%를 매기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 보시죠. 샘플 한번 보시죠. 요즘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는 버드네 마을인가요? 이쪽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주택 한번 보시죠. 자, 100구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주택 보시죠. 거래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억 9천, 이런 저가 아파트라고 봐야죠. 연차가 있으니까 저가 아파트에 투기성 거래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투기성, 단타 매매를 치는 갭 투자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전세가 2억이고 매매가가 2억 6,500, 뭐 2억 8천, 2억 5천. 자, 이렇게 갭 투자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를 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취득세를 올린 건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2억 7천에 샀는데, 이 아파트를 사면은 취득세가 2억 7천이면 얼마입니까? 4%를 때리면 한번 1,1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1,1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1,100만 원 정도 되면 뭐 기존에는 뭐 한 270, 200, 한 80, 뭐 300만 원이 안 됐는데 이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1,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양도세를 내고 또 취득세를 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차익이 많이 나서 예를 들어 차익이 한 5천이 났는데 취득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갭투자들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1억, 2억씩 갭 터시는 분들이 아니라 쪼개가지고 2천, 3천, 5천 많아야 그 정도 갭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니까 취득세로 1,000만 원 낸다. 자, 그렇게 되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른다는 또 보장이 없으니까. 자, 그 얘기는 이제 지방시장, 갭2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방시장에서의 갭2는 말 그대로 투자자와 투자자끼리 뭐라 그럴까요? 두뇌 싸움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들어간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이 실수요가 많은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그 저가 아파트, 뭐 20년 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실수요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실수요가 넘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투자자한테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층이 얇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먼저 사도 나중에 사러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방 투자자, 지방 갭 투자, 저가 갭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의 패턴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갭2에서 가치, 장투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적응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이 첫 번째 영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그 시장의 영향이냐. 예를 들어, 자, 검단을 한번 보시죠. 검단이 가장 좋은 예 같아요. 검단 신도시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초기에 이제 그 미분양이 나다가 그 미분양 물량이 다 팔렸죠. 장이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다 팔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렸다는 거는 뭐냐면, 검단 신도시는 그 공공택지지구니까 전매 제한이 3년이 묶입니다. 3년이 묶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3년이 묶이는 지역은, 물론 이제 검단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전매 제한이 짧은 것도 있고 뭐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공공택지지구에서 3년 전매 제한이 묶인다. 뭐 그것도 A급지가 아니고 B급지 또는 C급지다. 자, 그러면은 거기는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미분양이 난다는 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등기를 치고 가야 되니까. 그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분양 그 분양권을 사서 또는 줍줍을 해서 그것을 등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게 보통 그 사람들의 투자 전략이니까. 자, 뭐 그 분양권 자체라는 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분양권을 팔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모두가 등기 전에 내 분양권을 팔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입주 때는,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분양권을 등기 칠 때, 입주할 때 사겠죠. 중간에 안 산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기 어렵다는 겁니다. 뻔히 그 사람들이 매도 물량들이 입주 때 다 쏟아져 나올 텐데 굳이 비싸게 안 산다는 거죠. 실입주자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분양권도 실수요가 받아주는 층이 약한 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 분양권 시장도 그렇게 쾌청하지 않다, 밝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강남이니 뭐 수도권, 역세권이 그런 지역은 아직도 뭐 뜨겁겠지만, 그렇지 않은 B급 지역 또는 C급 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4%의 규제가 나름대로 위력을 갖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내가 분양을 받아서 등기까지 친다. 분양권을 사서 등기를 친다는 얘기는 등기 비용 플러스 은행 이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은행 이자를 매수자한테 전가를 시키면 되지만 분양권을 등기를 치고 내가 가져간다는 것은 등기 비용 플러스 은행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3억 5천이면 이자가 예를 들어 뭐 한 3%에서 3.5%면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등기 비용, 그럼 등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3억이면 3, 4. 그것도 역시 뭐 예를 들어 4억이면 4, 3, 12, 4, 4, 16, 1,600만 원에 1,400만 원, 2천,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이 내가 B급지의 분양권을 사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면 분양권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B급지, C급지에서 분양권을 사서 무슨 뭐 1억씩, 2억씩 이익이 나는 데는 아니니까 뭐 몇천 띠기 들어가서 그 양도세 내고 나오는 건데 벌써 내 돈이 3천만 원이 까질 수 있다. 그리고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이 미수 상태에서 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양권, 특히 B급, C급지의 분양권들은 이제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늘 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사신 분들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들, 지방시장에 뭐 그 중소도시의 그 분양권 사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실수요자들은 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패를 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양권은 위험한 시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책이 하나 잘못 나오면 자, 분양권을 중요한 거는 한두 개 사신 분들이야 자기가 잔금을 맞춰서 장투로 가면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분양권을 가시는 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요즘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친척들 명의 다 빌려서 7개, 8개 다 가져가십니다. 자, 그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되는 거겠죠. 어떤 분들은 이건 분양권 시장이니까 그 등기 안 치고 하는 물량이니까 그냥 중간에 사고 팔고 하니까 오히려 분양권 시장이 핫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분양권은 제가 거래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문제는 이제 단타매매로 분양권의 수익을 내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단타로 치고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분양권 투자의 층도 적어졌다는 거죠. 이 4%의 취득세율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시장도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방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분양권을 줍줍 하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006년도에 송도의 분양권 시장 핫할 때 뭐 20개, 몇십 개씩 잡으신 분들 많습니다. 다 그분들 자기 자동차 안에서 다 비극적인 생을 맞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분양권 시장 위험하다. 자, 어떤 대책이 나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게 분양권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투기성이 강한 시장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주택을 개수로 자산을 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수로. 예전에는 개수로 불려가면서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단타 매매도 오고 장기 투자 또 물건으로 가면서 가치 투자와 그 양적인 투자를 같이 했던 시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이 종부세가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급은 뭐 고정돼 있는데 1년에 종부세로 2천만 원을 내라.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집 30억짜리 하나 가졌다고 2천만 원을 내라. 참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정부에다 대고 월세 200만 원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내가 팔아야 내가 돈이 되는 거지. 내 지갑으로 들어야 돈이 되는 거지. 사이버 숫자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죠. 자산만 30억이죠. 그런데 내 고정 수입은 5천만 원인데 종부세를 2천만 원 내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개수를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을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월세 소득이 빵빵한 사람들이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종부세의 인상 때문에 내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4%를 4주택 이상은 4%를 때리겠다. 그 얘기는 이제 자잘한 주택, 지방에 있는 주택 뭐 그런 건 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그
B급, C급지 아파트는 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차익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금을 많이 내고 살아. 당연히 투자층이 좋겠죠. 저는 요번 정부가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게 나와서 계속 시장이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강남의 매물들은 잠기고 강남은 폭등하고 자 그렇게 갔는데 요번에 정책은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고민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부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주 핀셋 규제를 내놨는데 생각보다 대책이 저가 아파트에 지금 투자자층에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정책을 내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에 투자하던 갭2의 투자층은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시장은 저가 아파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매매가 좀 죽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그런 투기성 거래들이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로 분양권 시장 역시 분양권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분양권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소위 말해서 매도자가 더 많아지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매수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매수해가지고 등기를 치고 가져갈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정부가 왜 3주택을 얘기했겠습니까? 4주택, 3주택에서 4주택 하는 사람을 그만큼 3주택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내놓은 정책이죠. 분양권 시장도 이제 실수요가 등기 전에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사람들도 등기 칠 때 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등기 칠 때 많이 나오면 그때가 가장 쌀 것이다. 자, 그러면 잘못하면 마피에 털고 나가든지 자기가 산 가격에 손해보고 나가든지 그런 경우가 B급, C급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졌죠. 좋은 분양권 있으면 사는 거죠. 싸게. 입주 때 사든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기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 투자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등기 비용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유리해졌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투자층들이 기존에 갭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가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가겠죠. 다른 곳이 뭐냐? 취득세가 작게 들어가는 곳. 자, 취득세가 작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빌라죠, 빌라. 자, 그렇다고 빌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빌라는 지방은 1억도 안 가니까 자, 그런 데로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들 또는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등기를 쳐야 되니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죠. 나중에 이익이 크니까. 또는 재개발 초창기의 빌라들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취득세 4% 이 정책 의외로 정부가 고민을 했는데 좋은 대책을 내놨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방 투자자에 주력하는 투자층에게는 아주 약발이 먹힐 만한 정책이다. 자, 그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이 갈 것 같다. 자, 그것을 양도세를 내면 되니까 양도세에서 그냥 상계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 투자자들끼리 주고받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한 투자자가 100명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30-40%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시세 상승이 없어지는 거죠. 쉬운 말로 호갱이 투자자한테 선진 투자자가 호갱이 투자자한테 매기고 나가는 건데 자, 그러한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폭도 적은데 거기다가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 거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